초등학교 4학년 때쯤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서로 둘러서서 이렇게 뭘 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보니까 처음 본 만화가 그때 눈물의 수평선이라는 만화였어요. 김종래 선생님이 그리신 건데 그때 제가 처음 만화를 접했습니다. 그 보고 어떻게나 재미가 있던지 그 후에는 이제 누가 만화를 가지고 오면은 열심히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만화방에도 가봤어요. 처음 알았습니다. 그때 만화라는 걸. 만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. 없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그 은사님을 따라서 중학교 가면서 제가 야간부를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그 선생님이 화실을 차리셨는데 낮에는 거기 출근을 하고 아침에 저녁에는 이제 학교를 야간부를 다녔는데 그때 심심하니까 만화책도 이제 대본서 가서 빌려보기도 하는데 그 장난으로 이렇게 만화를 흉내를 많이 냈어요. 근데 어떻게 서울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종래 선생님 눈물의 수평선을 찍은 그분이에요. 출판사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우연히 그 태백화실이라는 간판을 보고 놀러 오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 선생님하고 친숙하게 지냈는데 매달 이렇게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셨거든요.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뭐 끄적끄적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더니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128페이지로 만화를 그려보래요. 그래서 그때 처음 만화를 그렸습니다. 그게 이 처음 그린 만화인데 그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서울에 가셔가지고 출판을 했어요. 그 선생님하고 제가 맺어진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교 미술 사생대회를 했어요. 그 이제 학년 구분 없이 그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제가 제1등으로 뽑혔어요.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만 그 화실이 학교 밑에 계단 2층 올라가는 계단 밑에 화실이 있었어요. 그 화실을 이 선생님이 전용으로 쓰시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청소할 시간, 수업이 딱 청소할 시간인데 야 이도 이랬어 이러더라고. 그래 있으니까 너는 오늘부터 청소하지 말고 책벌을 챙겨서 남모 선생님 화실로 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나중에 보니까 두 분이 의논을 하신 것 같아. 얘가 이렇게 재질이 있으니까 나한테로 맨날 보내라. 청소시키지 말고 아마 이렇게 두 분이 상의를 하셨던 거예요. 제가 원래 그림도 좋아했지만 그 선생님 영향으로 그림에 푹 빠지게 됐어요. 정말로 저한테는 둘도 없는 은사님이시죠. 제가 소년저항 창간되기 전에는 박기정 선생님 그 문화에 들어가서 1년을 일을 해드렸습니다. 근데 69년도 1월인가 소년저항이 창간되면서 연락이 왔어요.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. 그래서 이제 소년저항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소년저항에서 제가 한 거는 물론 만화도 그렸지만 그 외 것도 거의 많이 그렸어요.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일러스트 이런 식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파라 그러면서 잡지에 나오는 아동문학 그 소설에 대한 사파도 그리고 심지어는 타이틀 글자까지 썼거든요. 제가 맡기는 거는 전부 다 했어요. 그래서 스포츠 만화 그럼 뭐 그 제가 야구 만화도 그려봤거든요. 그리고 복싱 만화도 그렸고 거기서 잡지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. 그때 그 잡지사 기자들끼리 농담으로 했는 말이지만은 이도 하나만 있으면은 소년저항 잡지 다 만들 수 있다. 뭐 사파 그리지요, 만화 그리죠, 목차까지 다 쓰고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제가 역사 만화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동기가 있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저항 창안 때부터 만화를 쭉 그려왔지만은 만화가가 된다는 목적은 없었어요. 수단일 뿐이지. 만화의 길로 가겠다 마음먹고 나니까 당장에 질문이 오잖아요. 내 스스로한테. 그럼 너 어떤 만화가 될 거냐? 어떤 화가가 될 거냐? 마찬가지로 질문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어떤 만화가 되느냐는 어떤 만화를 그렸냐로 귀결이 되니까 그럼 너 뭘 그릴 거냐? 이래 그전에 잡다하게 시킨 대로 다 했지만은
나는 역사에 원래 좀 관심이 있었어요. 그 우리 역사를 이야기해보자. 이런데 사실 우리 역사를 총괄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. 고조선 시대부터 다 다룰 수는 없고. 이래서 그래도 참고 자료나 접근하기에 좋은 게 조선시대니까 조선시대로 한정하고 내가 바지저고리만 그리겠다. 그래서 그 결과에 어떻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자. 이래서 바지저고리 길로 갔습니다. 뭇털도사는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데 태어났거든요.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. 뭐 일주일에 한 이틀은 꼬박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바빴는데 셰퍼시라는 잡지에서 청탁이 온 거예요. 그래서 다음 뭐 한 2주 동안 여유를 얻고 이제 하겠다 말은 했어요. 했는데 깜빡하고 제가 너무 바쁘니까 내일 모레 원고 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다가 하다가 큰일 났잖아요. 그러고 야 이거 내일 끝을 내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?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내 어릴 때 개구장이 짓 하는 거 그건 뭐고 하면은 도술 부리는 흉내를 좀 냈거든요. 동네 친구들하고 산을 넘어서 진달래를 따먹는다 뭐 이렇게 올 때는 다리가 아프잖아요. 그럼 그때 애들이 힘이 드니까 그때 제가 이제 폼을 탁 잡고 내가 도술을 부려서 니들 구름이 태양을 쫙 간다 이런 헛소리를 했었어요. 그 생각이 딱 나서 에이 그러면 이걸 해보자. 그래서 시작된 게 머털입니다.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태어났죠. 아무 준비도 없었는데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게 효자 노릇을 하더라고요. 저는 철저하게 마감을 지켜야 된다. 그래서 그 마감을 어겨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. 없는데 딱 한 번 큰일 날 뻔한 일은 임꺽정 연재할 때 하루에 그 4페이지를 연재해야 되거든요. 새벽 4시부터 시작해갖고 오후 2, 3시 되면 원고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힘든 때인데 어느 날 신문을 보는 학생이 선생님 내일은 참 좋겠습니다. 그래. 왜 그래? 내일 원고 안 줘도 된대요. 왜? 그러니까 신문의 날이래요. 그 신문의 날은 왜 안 주나 그래? 신문의 날 신문 안 나온대.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딱 놀았는데 12시 반 거의 1시 다 돼 가는데 신문사에 전화가 온 거예요. 여보세요? 그러니까 왜 원고 안 줘요? 오늘 신문의 날인데요. 이러니까 여보시오. 신문의 날 신문 요새 더 잘 나옵니다. 아휴, 그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. 그래 그 신문은 학생도 새파랗게 질렸죠. 제가 화낼 수도 없고. 그래 그건 1시간 반 만에 그걸 만들어 보냈는데 그래서 그것도 간신히 정말로 간신히 그 마감을 어기거나 이런 건 안 했어요. 안 했는데 그때 깜빡 정말로 힘들었어요. 그 지금도 그 신문은 오래 놨어요. 그거 보면 그런 일화가 있긴 있습니다. 신입생 처음 들어오던 학생들한테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면 제 첫 마디가 만화는 엉덩이로 그린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앉아서 줄기차게 파고들지 않으면 그리고 쓰고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게 만화입니다. 아무리 힘들어도 내 만화가 나가서 독자들한테 즐거움이나 재미를 준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? 물론 그 만화가들이 필요한 그런 지적인 이런 거는 책도 봐야 되고 모든 걸 봐야 되잖아요. 경험도 해봐야 되고. 그래서 저는 1학년생이 딱 들어오면은 처음에 민속촌으로 데리고 갑니다. 우리 것부터 알자. 네가 어떤 만화가 되든 말든 네 조상 아버지를 알아야지. 할아버지를 알아야지.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. 그래서 그런 강조는 좀 합니다. 제 길이고 제 인생이죠. 모든 것이 거기서 다 해결이 됐거든요. 생활 문제도 해결이 됐고 또 내 이 관념 문제도. 그리고 목표가 만화로 정해지니까 모든 것이 거기서 얽히고 풀어지고 매듭되고 그렇게 됐죠. 삶이란 게 그렇게 돼요.
저는 만족하기는 합니다. 하는데 약간의 내 아쉬움이라는 게 있거든요. 불만이라기보다 아쉬움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. 정말로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늘 좀 아쉽습니다. 근데 뭐 후회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. 아마 그걸 제일 잘하니까 그 만화 그리겠죠. 그리고 저는 다시 돌아가는 걸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이도 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